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 대장에도 이런 정보가 공시가 될 거고 등기부에도 이런 정보가 공시될 거예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는 결국은 역삼동 29번지의 김갑동시 소유 토지를 토지 대장에서 공시할 거고 역삼동 29번지 김갑동시 소유 토지를 토지 등기부에도 외부에 공시가 될 거예요. 그럼 결국은 동일한 토지를 토지 대장에서도 공시하고 동일한 토지를 토지 등기부에서도 공시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때는 한 가지 방식으로, 즉 일원화시켜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으로 공시한다고요. 그걸 이원화시켜서 공시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원화시킨다라는 말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러면 토지 대장에 공시되는 정보와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여기에 관한 정보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러면 선생님, 네. 그러면 일치한다는 표현을 지금까지 저는 우리 국어를 쓸 때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비교한다 굉장히 자주 썼는데 그러면 토지 대장에서 공시되는 정보와 토지 등기부에서 공시되는 정보는 일치해야 한다. 그러면 일치해야 된다면 일치의 정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 일치의 범위가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여기까지는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 똑같은 토지가 똑같은 내용을 공시하니까.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그대로 적을게요. 자, 줄여서 적을게요. 이제부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 그대로 적으면요. 역삼동 몇 번지? 29번지. 지목은 전, 면적은 330제곱미터. 소유권자는 누구다? 김, 갑, 동 이렇게요. 그럼 역시 토지 등기부에서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역시 똑같이 역삼동 29번지 전 330제곱미터 소유자는 김, 갑, 동 이렇게요. 똑같은 정보가 공시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의문이 생겨야 된다. 어떤 의문이 생겨야 되느냐? 선생님, 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요. 그럼 똑같은 내용이라면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로 그냥 토지 대장으로 공시하든지 토지 등기부로서 그냥 공시해버리면 되지.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의문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생각해보니까 의문이 드네요. 예, 이런 느낌이죠, 지금. 별로 의문이 안 들었는데. 예. 이제 그 의문이 부동산 공시법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 의문이 드셔야 돼요. 그럼 그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이렇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등기부에는요. 전혀 없어요. 등기부에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는 딱 네 가지입니다.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예요. 근데 대장에는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외에도
많은 사실관계가 하는 정보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차차 우리는 배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말고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없다라는 말은 위에 점으로 된 내용이 있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점으로 된 내용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등기부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비교한다는 말 자체가 예초부터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시험 문제로 내거든요. 시험 문제를 내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아닌 나머지 관한 사실관계의 정보는 등기부하고 일치해야 한다, 불일치해야 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 지문을 내면 이게 일치해야 되나? 이게 불일치해야 되나? 애초부터 성립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면 수험생은 일치, 불일치를 전제로 해서 고민을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게 시험이라고요. 그게 시험. 그러니까 시험의 어떤 단어를 보면 이게 국어적인 어떤 표현 자체의 중요도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용어라든지 단어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과목뿐만 아니라 모든 법 과목은 다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군은 뭐만?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 대해서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치한다, 불일치한다는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네 가지 단어를 익혀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머지는요. 너무 많아서 다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래는 권리관계거든요. 김갑동, 김갑동. 자, 우리가 위에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관계는요. 이 사람은 우리가 소유권자거든요. 여러분 얘하고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제가 눈이 생명이거든요. 예, 저는 똑같이 보여서 그래서 저는 이거 노란색이라 생각하고 봤는데 위에가 노란색이네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불편함이 있네요. 이걸 좀 지우고요. 이렇게 수정을 할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수정할게요. 자, 아래는 소유권자, 소유권. 근데 권리도요.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배워야 될 많은 권리가 존재해요. 많은 권리가 있어요. 앞으로 배워야 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많은 권리가 있거든요. 등기부에는요. 없어요. 대장에는 없어요. 등기부에만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었다. 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은행에. 토지 담보로 여러분이 돈 빌리고 하잖아요. 은행에. 그럼 이루어지는 게 저당권이라는 권리가 이루어져요. 근저당. 그럼 근저당권이라는 권리를 보려면요. 등기부를 봐야 되지 대장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권리가 안 보여요. 그러면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 사이에서 권리관계 사이에서 일치 불일치의 문제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소유권에서만 나타나고 소유권 외의 권리는 없다.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 지문 자체도 법조문상으로 하나의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등기관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의 등기를 기록하였다면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이를 알려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아래 각 호의 등기들이 딱 구조가 보면 전부 다 뭐에 관한 권리일 거다. 소유권에 관한 권리들은 알려준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소유권 외의 권리는
일치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으니까 알려준다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개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법 조문이 하나 그냥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요 개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니까 그럼 대장이라는 애는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내가 중개할 때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중개할 때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뭘 봐야 폭넓게 브리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를 의뢰인에게 내가 설명하려면 그렇단 말이에요. 대장을 봐야 합니다. 근데 일선에 공인중개사 실무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등기부 보고 설명 다 하거든요. 안 된단 말이에요. 뭘 봐야 된다? 대장을 보고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장이라는 애는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적 장부예요. 즉 대장은 권리관계 중에서는 소유권은 기본적인 정보이니까 누가 수인이라고 공시에 제시만 되어 있고 전부 다 사실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의뢰인이 매수인이 이 토지 혹시 담보 같은 거 제공된 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담보에 제공이 된 거 없냐요? 물어본다는 의미는 대부분 은행에 돈 빌리고 담보 제공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이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려면 대장을 봐야 될까요? 등기부를 봐야 될까요? 등기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저당권이라는 권리거든요. 대장에는 소유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엇을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등기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문점이 조금 해소되어야 돼요. 똑같은 정보를 공시한다면 굳이 등기부 대장 나눌 필요가 없었는데 똑같은 정보 중에서는 일정 특수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과까지만 일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일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근데 대장은 사실관계를 굉장히 폭넓게 공시하고 있고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굉장히 폭넓게 공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지적법.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등기법. 여기서 이제 법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언뜻 보면 지적법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과 관련되는 거와 관련되니까 법논리적인 부분이 실체관계상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다. 지적법은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하다 이런 느낌. 근데 등기는 물리적 현황이 아니라 권리잖아요. 권리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요. 막 움직여요. 어디를 도망갈지 몰라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기하고 똑같아요.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권리가. 굉장히 변화의 폭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 수험생들의 선입견이 지적은 좀 쉽다. 등기는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는 그게 반대하거든요. 사실은 등기가 더 쉬워요. 등기가 더 쉬운데 등기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등기는 안정화 과정을 거쳐가는데 지적은 계속 불안정해져요. 단순 암기사항들은요. 뭐가 생기냐면 기억이 오래 안 가요. 휘발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는 단순 암기가 아니거든요. 시간을 요할 뿐이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잘못된 정보 등이 진짜 많거든요. 폄훼하기 위한 정보, 자기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정보 굉장히 많아요. 비록 강의하는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적 공부하고 등기는 포기해라. 이거는 강의의 합리화일 수도 있고 잘못된 편견이에요. 그 편견을 제가 산산히 깨부셔 줄게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다. 처음에는 달달하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말 독약처럼 쓰다. 등기법
처음에는 독약처럼 쓰다. 가면 갈수록 달달해진다.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을 어떤 시기든 저를 믿고 따라오면 제가 90% 이상은 맞게 해드릴 자신이 있다. 아, 선생님 너무 과하게 퍼센테이지를 높여.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다만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저하고 약속을 강조하거든요.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분량까지만 저는 매번 숙제를 내줘요. 그것만 철저히 지켜주시면 돼요. 몰아서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지켜주면 제가 거기까지 무조건 끌어올려줍니다. 참고 기다립니다. 자, 그렇게 계속 가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또 진행이 돼야 되느냐? 아, 선생님, 그러면 사실관계는 대장, 권리관계는 등기부. 결국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등기법.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지적법. 그거죠? 네. 그럼 양자는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할 수 있는 범위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권리관계는 소유권까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간단히 끝났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점? 선생님, 그러면 그냥 사실관계 정보 있는 것 전부,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 전부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하나의 공적 장부에 공시하면 되지. 굳이 또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고 권리관계를 주로 폭넓게 공시할 등기부를 만들고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아, 금방 들었잖아요. 그래요. 그게 지금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들은 순간, 이렇게 알 수 없거든요. 배워서 이제 익히면 된다고요. 배워서 익히면. 그러니까 그 생각이 이제 들어야 돼요. 금방까지는 안 들었어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사실관계 정보 모두와 권리관계 정보 모두를 합쳐가지고 그냥 일원화시켜서 한 장의 정보를 공시해버리면 되지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실상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굳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잖아요. 두 가지 공적 장부를 다 발급받아야 되고 불편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공시하는 그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한민국은 3대 고시가 있거든요. 외무, 행정, 사법.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가 있거든요. 한 가지의 고시를 합격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세 가지 고시를 한 번에 합격할 수 더 어렵겠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공시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이 달라요. 즉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하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를 두 가지를 묶어서 전부 한 장에 다 공시하려면 그 공적 장부를 담당하는 기관, 그 공적 장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은요.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해박해야 되고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도 굉장히 해박해야 돼요. 그런 인재를 대한민국에서 창출해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전문화시킨 사람한테 맡기고 권리는 권리에 전문화시킨 사람한테 맡기자.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전문 인력 양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즉 공시하고자 하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법이 지적법인데 지적법은 그 정보를 국토교통부에서 그 정보를 담당해요. 근데 실질적인 업무는 누가 담당하느냐면 지적소관청에서 담당해요. 선생님, 지적소관청이 뭔가요? 지적소관청 어렵지 않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 이 구청장 안에는요. 제가 1교시에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자치구 구청장이 있고 자치구가 아닌 구도 있다고 했죠. 자치구 아닌 구는 대부분 대도시에 있어요. 이 가까운 데를 예를 든다면 수원시잖아요. 수원시는 광역시도 아니고 특별시도 아니죠. 근데 수원시 인구가요 100만이 넘어요. 그러면 수원시는 하나의 시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너무 많고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서 따로 구를 만들어 놨다고요.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 권성구 이렇게요. 경기도 고양시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일상구, 뭐 무슨 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청장 안에는 자치구 구청장뿐만 아니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도 이 구청장 안에 뭐 한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포함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적소관청은 쉽게 말하면 뭐다?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토지라면 역삼동은 무슨 구에 있으니까요? 강남구에 있겠죠. 그러면 강남구의 구청장이 강남구에 있는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담당하는 권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등기는요. 부로 따진다면 사법부예요. 사법부, 법원 등기소에 누가 등기관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등기관이. 그래서 법원직렬 공무원 등기 업무를 보려면요. 권리관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기관한테 사실관계 물어보면 나는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관계는 소관청에 가서 알아보세요 이렇게 해요. 소관청에 가서 권리관계 물어보잖아요. 나는 몰라요. 등기소에 등기관한테 알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담당하는 기관이 같다 다르다.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다라는 의미는 공시하고자 하는 법적 성질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원화시켜서 공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장 합리적인 공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은 이러한 전문성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는 일원화시켜서 즉 하나의 공적 정보에 일원화시켜서 공시해 나가고자 하는 게 우리나라 공시 방법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공시가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는데 그럼 이런 사실관계에 관한 정보가 한번 결정이 되면요.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요? 자꾸 변할 것 같아요. 자꾸 변해요. 역삼동 소재지가 있잖아요.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금방 예를 들었다시피 제 고향은 과거에는 경남 진해시였어요. 근데 지금 뭐다? 진해구로 바뀌었거든요. 창원시로 되면서.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질 수 있어요. 차차 배우겠지만 지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한번 지번이 결정되면 변하지 않을 거 했는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번은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 내용들을 차차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 토지의 용도. 한 번 전이면 영원한 전이다. 성립된다? 안 된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밭이나 논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얼마든지 뭐다 형질을 바꿔서 건축물을 지을 수도 있거든요. 면적도 한 번 결정 달라지지 않느냐? 달라집니다. 한 필지의 토지를요 나누는 것을 분할이라고 그래요. 분할하면 하나가 두 필지가 돼요. 면적이 줄어요. 두 개의 필지를요 합쳐버리면 한 필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면적이 늘어요. 그러면 토지의 물리적 현황은 한 번 결정되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바꿔보자는 거예요. 지금 토지의 용도가 전이에요. 전인데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국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를 합니다. 변경 공사를 해서 토지의 형질을요. 주거용 사무실 등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실제 현황은 실제 토지의 현황은 이제는 무밭, 고추밭, 양파밭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형질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면 그 용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라고 불러요. 흔히 대. 그럼 실제 현황은 지금 뭐다 이제? 대. 근데 대장에는 뭐라고 공시된다? 전. 등기부에도 전. 이렇게 공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황에 맞도록 대장하고 등기부를 고쳐야 돼요? 그대로 냅둬야 돼요? 그런 업무를 보는 단체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현황은 대인데 지금 전으로 공시되고 있으면 국가는 잘못된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 없이 이걸 빨리 일치를 시켜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토지가 여러분 토지다. 여러분 토지다. 자, 실무와 관련해서 내 토지다. 그럼 내가 행질변경공사를 해서 대로 바꿨는데 공시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내 토지가요. 전에서 대로 바뀌었거든요.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러 가야 될 건데 여러분은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죠. 담당 기관이 서로 다르니까. 그럼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 아침에 이제 자 신청하러 가야지 해서 이제 신청서를 만들어서 가야지 하고 나와서 등기소부터 갈까? 아니면 아니 강남구청장한테 먼저 가야 되나? 아니 그 강남구를 관할하는 관할 등기소 등기한테 먼저 가야 되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두 군데를 동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난 어디부터 갈까? 생각을 해봐야지 이제. 어디부터 갈 거예요? 지적? 왜? 그렇죠.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대장이거든. 그러니까 어디부터 먼저 가야 한다? 지적 소관 강남구청장한테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 강남구청장한테 가면 강남구청장은 실사를 해요. 실사. 여러분 토지가 실제 형질이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바꿔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실사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서 아 오케이 해서 강남구청장은 기분 좋게 전을 그렇죠. 대로 딱 정리를 해준다고요. 여기서가 중요하다. 대로 지금 정리 끝났죠. 정리가 딱 끝나고 여러분 강남구청을 나와요. 나오는 순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일제히 강남구 역삼동 29번지 필지에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를 발급을 받아본다. 발급을 받아보면 토지 대장에는 뭐라고 공시되고 토지 등기부에는 전. 이런 불일치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사실관계는 몇 개다?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경우의 수 많을까요? 자신 있게 4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알고 있는 일치 불일치라는 말, 그 말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역삼동 29번지 전 330. 이것 말고는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금방 했잖아요. 얘네들은 여기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란 말 자체가 예측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어때요? 느낌이 내가 살면서 비교라는 말을 내가 몰랐나? 일치 불일치라는 말을 몰랐나?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재차 질문했을 때 깜빡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다. 배우는 것과 배우는 것 배울 때는 이해가 가거든요. 접목을 시키려면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가 된 것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원래 몰랐던 것을 배워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대부분 수험생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
들어보니까 뭐 당연한 건데 그걸 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의할 때 제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많은 방법을 써봤거든요. 어차피 제 역할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게 제 역할이고 합격시키는 게 제 역할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강의를 좀 어렵게 하면 어떨까? 수험생들이 조금 덜 이해하면 어떨까? 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스스로 찾아서 또 공부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차선책은 뭐냐? 계속 주지를 시켜야 되겠다.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원래 알았던 게 아니라 배워서 알게 됐는데 그걸 스스로가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공부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이 암기를 할 때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해가 되었을 때 내가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시험장 가야 되는데 이해가 되니까 내가 알고 있어 라고 돌아서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매 수업 시간마다 자만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특히 두 번째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는 몰라도 끝까지 계속 따라가면서 초심 잃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 거고 그게 꼭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일치 불일치라는 말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발생했다면 이거 일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 일치의 정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럼 우리 법조문은요. 우리 법조문은 지적법에서 법조문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럼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역삼동 29번지 필지가 과거에는 지목이 전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대로 바뀌었으니까 등기부도 전에서 뭐로? 대로 빨리 뜯어 고치세요 라고 알려줘야 된다. 그 알려주는 절차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절차. 이제 지워야 적을 수 있으니까. 알려주는 절차를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도 하나 나왔죠. 그럼 등기법에서 공시법에서 등기 촉탁이라는 표현은 이러저러저러저러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대장이고 권리관계를 주로 공시하고자 만든 게 등기부인데 양자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동일한 토지를 공시하니까. 근데 일치될 수 있는 범위는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사실관계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과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했다면 당연히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니까 양자의 불일치는 발생한다. 그러면 이거 뭐 시키자? 일치시켜줘야 되겠다. 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일치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그 일치시켜주는 절차를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는. 그럼 이런 등기 촉탁은 이제 등기법에 가게 되면 조금 더 이 지문을 세분화시켜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럼 정확한 표현을 적으면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를 촉탁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여기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등기 촉탁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길을 지나가다가 다음 주에 옆에 동료가 언니 왜? 아니 지난주에 등기 촉탁이라는 걸 배웠긴 배웠는데 등기 촉탁이 언니 뭐야? 그거잖아 그거. 뭐 언니?
아니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배운 내용은 뭘 해야 된다? 머릿속에 단어와 절차를 익혀야 된다. 그럼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되느냐? 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가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나눠서 공시되잖아. 근데 대장과 등기부는 동일한 토지를 하니까 일치해야 되거든? 근데 그 일치될 수 있는 사실관계의 범위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인데 담당하는 기간이 다르니까 두 개가 동시 정리될 수 없잖아. 그래서 사실관계는 대장부터 정리가 되거든? 그럼 되는 순간 불일치가 발생하니까 이거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해주는 절차가 등기 촉탁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 머릿속에서 그거 하면 안 된다. 공부할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야. 왜? 그거 하다 보면 내년 9월 달까지 그거 된다. 머릿속에 맴돌기만 하고 논리적 체계가 안 잡혀져 가는 거야. 그럼 논리적 체계를 잡으려면 단어를 익혀야 돼. 오늘 처음 공부할 때 새로운 단어 많이 나왔잖아. 대장이라는 단어와 등기부라는 단어가 입에서 붙어야 돼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래서 자꾸 읽으라는 이유가 자꾸 읽어야 입에 붙거든요. 단어가 내 입에 붙어줘야 그 옆 동료에게 머릿속에 들은 것을 뿜어내 줄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 내 머릿속에만 있지 그 옆 동료한테는 설명을 못하는 거야. 강의를 하는 사람처럼 설명을 할 수는 없겠죠. 다만 기본적인 용어상의 개념을 가지고 가능하게 설명을 할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하려면 대충 하면 돼요. 정확하게. 지금부터 구렁이 담 넘어가시 공부하면 안 된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한 분에게 등기 촉탁이라는 걸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한 분에게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일어나셔가지고 자신있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선생님 잘은 모르지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도록 딱 한 분에게만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다 수업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내가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 앞에 위기가 있거나 리스크가 있거나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두려움이 있다면 그걸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럼 세월이 지나잖아요. 후회만 남아요. 근데 리스크와 두려움이 있을 때 실패하든 성공하든 뚫어보자 라고 전진을 하잖아요. 그럼 실패하더라도요. 경험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직면했을 때 돌아서 버리면 그때라도 한번 해볼 걸. 실패하던 순간은 해볼 걸. 해보지도 못하면 계속 평생 후회만 하거든요. 근데 정면 돌파를 하면요.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더라도 나한테 경험은 남아요. 근데 그 경험이 성공의 초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주에 수업은 다 나오셔야 된다. 나올 때 제발 나는 걸리지 않겠지 하라고 나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소유권 있잖아요. 소유권. 소유자도 김갑동에서 한 번 김갑동, 영원한 김갑동은 아니거든요. 박을순 씨로 소유자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서 이 토지에 매매 계약을 했다면. 잔금 다 지급을 했다. 그럼 실체관계상에서는 누구다? 박을순이 되는데. 여전히 여기는 누구로 돼 있으니까? 김갑동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정해졌다. 이건 안 물어봐도 어디부터 가야 되겠다? 등기소부터 간다. 등기소. 그럼 등기소 가면 등기관이 심사를 다 해서 김갑동 씨에서 박을순 씨로 달라졌네요. 네. 그럼 박을순. 이때 하는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예요. 그럼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똑같이 양자에 뭐가 발생한다? 불일치가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이때는 반대로 누가 누구에게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누구에게 지적 소관청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럼 알려줄 때 전세권이 달라졌다. 지상권이 달라졌다. 저당권이 달라졌다. 이럴 때는 알려줄 필요 있나요? 없죠. 왜? 없으니까. 얘네들은 일치 불일치 문제 자체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등기관이 등기를 했다. 등기관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했을 때 그럼 알려준다. 알려준다. 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만 나온다? 소유권에서만 나와요. 알려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법 조문도 정확하게 되어 있다. 소유권 변경의 통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앞서 1교시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보죠. 여기까지 이제 왔으면 제가 1교시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등기법의 법 조문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등기관은 다음 아래 각 호의 등기를 하였다면 지체 없이 그 토지나 건물을 관리하는 소관청에게 이를 알려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 뭐 해준다? 알려준다. 그럼 알려줄 때 다음 각 호의 등기가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등기를 했을 때 대장 소관청이 알려주는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소유권 변경, 소유권 경정, 소유권 말소, 소유권 말소회복, 소유권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소유권 등기 명의인의 표시 경정 8가지. 다 공통적으로 어떤 말이 들어간다? 소유권이라는 소유. 그럼 이 개념을 알면 나중에 그걸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 뭐 소유권 뭐라 하고 뭐라 하는데 그 등기법 가면 이제 그 용어를 빨리빨리 익히기만 되면 원리적으로는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암기하기도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수월해진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양자를 뭐 시킨다? 일치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일치시켜주고.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아, 부동산 공시 절차가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네 뭐.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자, 그런데 등기 촉탁이든 소유권 변경의 통지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나요? 있죠. 그래서 이제 양자가 원래 불일치가 발생하면 등기 촉탁,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해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걸 안 해줘 버렸다는 거야.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불일치가 남을까 안 남을까요? 남죠. 그러면 불일치가 남는다. 그러면 이거 냅둬야 되나? 아니면 일치를 시켜야 되나? 어떨까요? 또 일치시켜야 됩니까? 이런 게 원래 있었는데 안 해줬다. 그럼 계속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럼 또 일치시켜 줘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법 조문에는 또 일치시키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정말요? 있어요.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지적법이나 등기법을 공부할 때 아니 선생님, 네, 등기 촉탁과 소유권 변경의 통지를 통해서 일치되어 있을 건데 왜 이런 절차가 또 만들어졌습니까? 하면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일치시키는 절차인데 이 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되지 아니했구나. 그래서 후발적으로 이런 절차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데 얘네들이 또 안 해줬어 이걸. 그럼 또 계속 뭐 할 거다?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때는 또 한번 해봐 생각. 그러면 또 일치시켜주는 절차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있어요? 세 번째까지는 있어요. 그래? 있어요. 예. 또 안 해줬어. 그럼 계속 불일치 발생하겠죠. 또 있을까요? 일단 3, 3번까지는 왔죠. 또 있을까요? 그래서 선생님 3번까지 있는데 또 있나요? 어떤 느낌이에요? 자신 있게 한번 해봐요.
그렇죠. 앞에 친구 생각 어때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 어때요? 언제까지? 일치될 때까지만 했다. 우리 법 조문은. 일치될 때까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안 가도요.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든 일치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다만 그 불일치의 순간적 개념이 존재할지라도 법 조문상으로는 다 일치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문들은 어디에 가서 1, 2월 달 우리가 흔히 말하는 1, 2월 달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면 또 이거 잡혀 있어야 된다.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선생님, 네. 그럼 토지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실제로는 건물도 있을 거잖아요. 건물. 지금 우리는 토지를 가지고 기준을 했잖아요. 그럼 건물이 있을 건데,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다. 똑같다. 지적법에서 우리가 건물은 공시의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일 뿐이고, 실제 건물도 건축물 대장, 건물 등기부가 양자가 뭐 해야 되고 일치해야 되고, 똑같이 건물의 사실관계는 건물의 소재, 지번, 건물의 구조, 건물의 종류, 건물의 면적 여기까지입니다. 양자가 뭐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건물을 담당하는 기관은요.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라고 불러요. 토지는 지적 소관청이라고 부를 뿐이고. 그러면 절차적 구조는 토시는 안 틀리고 절차적 구조는 토지를 뭐로 바꾸면 건물로 바꾸면 구조가 뭐하다? 똑같다. 네, 똑같다.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물리적 현황이 바뀌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가면 돼요. 건축물 대장 소관청 누구냐? 역시 강남구청장이에요. 강남구 역삼동에 있다면. 구조가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건물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근데 등기법에서는 건물도 공시의 대상으로 합니까? 한다면 등기법에서 이 구조를 물어본다면 이 토지에 관한 구조와 절차가 내용이 뭐하다?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건물에 관한 등기법에서 나오면 시험이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 먼저 정리가 되고 대장 소관 정리된 내용을 누구에게? 등기관에게 뭐한다? 등기 촉탁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 내용은 등기 촉탁은 지적에서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무슨 등기가 이전 등기가 되면 그때는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뭐 해줘야 한다? 알려줘야 한다. 요거는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은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토지 건물은 논리적 구조가 똑같다.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겠나요? 자, 여기까지를 한 장을 딱 찍어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 촬영하시는 분 또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쁘게 잡아가지고 한 커트 딱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마이크 놓고 나가면 하시면 돼요. 찍는 거. 예, 나가면. 예, 그래요. 자, 조금 쉬었다가요. 계속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